안녕하세요.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진행을 맡은 김영민 목사입니다. 지난 7부에서는 대한교육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그간 발의는 되지 않았지만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률안들을 짚어보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한교육 법제화가 시급한데요. 오늘은 대한교육 법제화에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대한교육 관련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대안적 교육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죠.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안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의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교육 현장에서는 관련법 제정이 정말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센터장님. 미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없고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든 정부로부터 학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더 이상 완화시킬 수 없고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이제 등록제를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법안도 발의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등록만 되면 사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일단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만 해도 재정 지원을 안 받았지만 재정적인 혜택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재정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또 마련될 거고, 그다음에 재정을 우린 후원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민가 대안학교는 재정 후원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후원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에 교육비를 내는 것에 대한 연말정산 때 전혀 혜택도 못 받았던 것도 이제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교육비가 나오고 있는데도 민가 대안학교에 보낸다는 이유로 혜택을 또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재정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안 받지만 등록만 되어 주더라도 민가 대안학교는 재정적인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되는 이 법안만이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민가 대안학교에 닫혀 있는 이 부가가치세, 부과될 염려.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등록만 되면 바로 면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 교장 선생님은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대안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인정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큰데요. 대안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하죠. 대안학교는 곧 대안학교 교사이다. 실제로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의 함께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가장 걸림돌이 이제 교사 복지, 교사의 어떤 지휘 이런 것들이 일반 공교육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이게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의 어떤 지위도 사실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이게 모집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다 교사 모집 광고 올렸더니
미인가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라. 올렸는데 그걸 빨리 내려라. 그런 제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그 교사의 복지 또 교사의 모집 그래서 교사가 마음껏 아이들을 대한교육기관에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어떤 밑받침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는요, 청소년의 학습권, 부모의 경우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바 있는데요. 지난 시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중요한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교육은 인가받은 학교고요. 저희 대한교육기관 또는 대한학교는 인가는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학교가 인가학교와 비인가학교로만 분류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교육기관, 대한학교를 등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가학교와 등록학교 그리고 비등록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 체계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2가지 부수적인 게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을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또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도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법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역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것과 학력을 인정받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도 받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규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3가지 골자인 것 같은데요. 그 3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담아야 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제가 앞으로의 법안에도 가장 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공립학교 공교육에서도 공립과 사립에서 15년 교사로 근무했었을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사립학교에는 부모님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녀가 입학할 수 없는 학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한학교도 부모님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학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대한학교를 보고 기족학교다 그런 비난도 일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공교육은 무상교육인데 부모님들이 자부담을 어쨌든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 비용이 이제 커지니까 기족학교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바우처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우처 시스템. 공교육에는 지금 학생 1인당 600에서 800만 원을 연간 교육비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 있다가 다 대한학교로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원의 관리 대상자가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교육비가 교육부에 있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적을 두고 있는 학교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으니까 대한교육을 현장에 빠져나온 아이들에게도 연간 교육비만큼은 오히려 정부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재정 지원을 해서 그 비용 가지고 대한교육을 하든 홈스쿨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우처 시스템이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이 그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온다면 대한교육 현장에 대한 그런 기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죠? 이미 이제 상정된 법안을 우리가 또 다시 보완하기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아마 금방 교장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법안을 실제 현장에서 다루고 집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 법안에 우리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가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앞에서 다 의원님이나 우리 교장님 했던 내용들이 아마 다 포함되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뭐 도로교통법인가 환경법, 세법 여러 가지 건축법 뭐 다양한 이 법들이 이제 계속 변경이 될 것인데 그때에 이제 이런 바우처 제도이든 아니면 재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완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차후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법 통과 이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 우리 또 기독교 대학학 연맹의 그 법제처 팀들이 있습니다. 그 같이 연구하고 그것을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논의하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꼭 담겨져야 될 뭐 시행령이라 지금 뭐 생각하신 거 계십니까? 이 법에 담겨져 있지만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등록제를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해줄까 말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냐면 각 시도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질적 평가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등록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을 정말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한 굉장히 소박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기준에서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안 중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합의를 위해 가지고 양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고 넓힐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학교 형태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언급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된 내용을 다시 재수정해서 발의하기는 어렵고 빠르게 본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록제에 의한 대안교육기관이 활성화되고 있으면 그러면 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육받을 권리,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담은 그 바우처 제도라든가 또 홈스쿨링은 또 어떤 식으로 이 등록 기준에 부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고비다. 요거를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진도대로 따라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씀 듣다 하나 생각난 건데요. 의원님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개정 작업을 해서 반드시 또 개선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민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을 때 그 연설에서 공정한 기회를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민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물론 수시 입학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대안학교 전형이나 검정고시 전형 외에는 다른 일반 학교에는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수시 전형에서 논술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과 같은 동일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아마 법안이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은 꼭 좀 첨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청객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꼭 담겼으면 좋을까? 자, 각자 생각 있으실 텐데요. 누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좀 저 뒤에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나눠주시죠. 네, 저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안학교는 학교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곧 또 부모님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을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 학교가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권 또 부모의 교육권이 또 이게 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안에 꼭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대 효과, 법안의 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의원님. 공교육을 선택한 사람한테 무상교육을 적용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겠다.
온갖 예산을 다 들이고 있는데 반드시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교육에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강제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 대안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교육, 사실 거대한 공교육을 움직이다 보면 다양한 교육적 수요 만족시키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안교육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대안교육만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대안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공교육이 사실 대안교육의 좋은 장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대안교육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공교육에 흡수가 되면서 공교육이 그동안 몸이 커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에서 떨어져 나간 대안교육의 독자적 발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발전하면서 다양한 교육 생태계와 수요 공급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봐도 지금은 이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교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에다가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에만 교육의 다양성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대안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에도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좀 시원한 발언을 좀 높은 분들한테 가서 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도 좋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법제화가 된다면 한국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원호상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아마 이 법을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이 법의 위력이 어떤 건지 잘 모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년 전서부터 우리 연맹에서 법제화 팀과 함께 일해 오면서 지금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교육의 혁명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초중등 교육법으로 그냥 대한민국의 큰 교육을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고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제도적인 어떤 법제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이 대안교육이라는 문화가 지금 만들어졌고 이것이 법제화돼서 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혁명이고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교계 특히 정말 각 교단에서는 또 각 교회에서는 지금 중고등부 또 청소년부가 다 사라지고 있는 그 65%가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각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그 물결에 함께 동참한다면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 믿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 부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대한교육기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한국교회의 어떤 그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계에서나 교회에서 이 일에 적극 참여한다면 참 좋은 열매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또 이를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와 교계에 바라는 점은 없으신지 각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법안이 지금 이제 법사위에 올라와서 계류 중이지만 2월 달과 5월 달 남아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회, 타이밍에 통과시켜 주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바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교육에 관한 이 법안도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함께 선물로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교육 가족들하고 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는데 대한교육 가족들은 이제 의원님이 만드신 법안은 통과될 거다 믿고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시행령 작업이거든요. 시행령도 정말 중요해요. 그게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따라서 그래서 시행령 만드는 작업에도 동참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의원님도 이미 준비하고 계실 텐데 교육 학교와 관련된 모든 법안에
대한교육기관을 집어넣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작업이 또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작업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대한교육 가족의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교계에 바라는 부분은 우리 이 기독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이 대안학교가 하나의 좀 좋은 모델이 될 거니까 꼭 우리 교회가 세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학교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운 거니까 이 재정적인 지원, 꼭 기도만 아니라 물질을 지원해주는 이런 후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이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건강하게 잘 운영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로 여기고 적극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의원님. 예. 법제화를 위한 노력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갈 거고요. 네, 20대 안에 이것이 성취될 수 있게끔 모든 분이 함께 기도해서 합심해서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도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협치를 통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교육에다 바라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영적, 사회적, 정서적인 만족감을 교회 학교를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채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풍족해져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키워나가고 있지만 어쩌면 입시 경쟁하에 아이들을 너무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성취라든가 또 경제적 효율성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공동으로 잘 서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교육법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이 대한교육법은 반드시 기독교 대안학교만을 위한 법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외적인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독교가 전래되고 난 이후에 교육 그리고 의료, 구제 이런 많은 정말 노력을 통해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왔고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우리 기독교만을 위한 대안학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대안학교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지금 우리 교계에 계신 분들이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교육기관이나 또 교육관을 이용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지역 사회에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 대안학교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교계, 뭐 김기총이든 교육자연합회든 이게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 단체들이 대안학교와 함께 협의해서 함께 같이 학교를 세워가는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회적 차원에도 그렇고 교육 목회라는 새로운 차원에서도 접근해갖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 일에 동참한다면 정말 제2의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일에 꼭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절실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루빨리 대한교육 법제화가 이루어져서 법적 보호와 지원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물론 교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CTS와 함께 다음 세대를 가슴 뛰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